우리가 덧셈과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배웠습니다. 곱셈까지 섞여 있고요. 자, 어떤 계산에 들어가든지 간에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바로 괄호라고 그랬죠. 그럼 괄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괄호부터 먼저 계산하고, 괄호가 없을 때에는 곱셈부터 계산한다. 네, 괄호가 있을 때에도 괄호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네, 여기서는 곱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는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일 처음에 뭘 보라고 그랬어요? 네, 괄호가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에서는 괄호가 있어요? 네, 없습니다. 괄호가 없을 때는 무엇부터? 네, 곱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부터 본다? 괄호부터. 괄호 있습니까? 네, 괄호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괄호가 있는 18 빼기 11부터 해야 된다는 것. 2번에서는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똑같아요. 무엇부터? 괄호부터. 그 다음에 곱셈.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여기서 괄호가 있나요? 네, 괄호가 없습니다. 괄호가 없을 때는 무엇부터? 네, 곱셈부터. 그래서 22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계산해요? 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 다음 3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25 곱하기 2 얼마예요? 차례차례 지금 1번부터 계산하는 걸 쓰면 되겠습니다. 40 빼기 14 한 다음에 25 곱하기 2에서 50, 그 다음에 40 빼기 14를 하면 되겠죠. 40에서 14 빼면 얼마예요? 네, 26입니다. 더하기 50. 그래서 계산하면 76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곱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앞에 거부터 계산해 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이 괄호나 곱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순서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요? 네, 괄호가 있네요. 무엇부터 그러면 네, 괄호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괄호 다음에는 곱셈이라고 했습니다. 곱셈 어디에 있어요? 네, 곱하기 3이 있네요. 네, 곱셈 계산하고 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2 더하기 21 빼기 16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5 더하기 3이죠. 그 다음에는 이 곱셈부터 계산하면은 22 더하기 5, 3, 15가 되겠죠. 22 더하기 15 하면은 37이 되겠습니다. 두 식의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등호나 부등호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 거 보니까 괄호가 없네요. 그럼 무엇부터 계산해요? 네, 곱셈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아직 헷갈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순서로 써줄게요. 이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례로 계산한다. 보겠습니다. 56 빼기 4 더하기 곱셈부터 2, 6, 12죠.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56 빼기 4 얼마예요? 52죠. 거기다가 12를 더하면 64가 되겠습니다. 네, 괄호가 있네요. 괄호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56 빼기 4 더하기 6이고요. 6, 4 더하기 6 더하기 6이네요. 그 다음에 곱셈부터 56 빼기 66, 36. 56에서 36 빼면 얼마예요? 20이네요. 그러면 괄호가 없을 때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럴 때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 빨간색 펜, 파란색 펜. 빨간색 펜은 무엇? 물어보는 것. 남은 방울토마토가 몇 개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어떤 거예요? 네, 제일 처음에 방울토마토가 32개가 있었고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각각 6개씩 먹었대요. 여러분들 먹었으니까 개수가 어때요? 먹었으니까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잡자면 처음에서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먹으면 어떻게 계산해요? 일단 빼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서 32, 32개에서 빼는데 한 번에 뺄 수가 있어요? 아니죠. 남학생이 지금 2명, 여학생이 3명이 각각 6개씩 먹었대요. 그러니까 각각 6개씩 먹었으니까 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총 몇 명이? 5명이 6개씩 먹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각각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은 학생이 총 몇 명인지를 봐야 되겠죠.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2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6개씩이니까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버리면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3 곱하기 6부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남학생, 여학생 합친 5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과정이 5명이 6개씩 먹는다. 이렇게 해서 괄호를 쓴다는 것. 자, 식이 어떻게 돼요? 32개 빼기 2 더하기 3 괄호치고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은 2 더하기 3 5니까 5, 5, 6, 30이네요. 그래서 32 빼기 30이 돼서 방울토마토는 몇 개가 남아요? 네, 2개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 조건이 많을 때에는 이거 각각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계산이 이루어져야 될지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하면은 덜 헷갈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으로 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부터 하자. 빨간색은 물어보는 것,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주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응원한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 구하라고 했고요. 주어진 것은 무엇이에요? 주어진 것은 지혜대 반 학생이 일단 25명이래요. 그 25명이 11명씩 두 모드로 나눠 축구를 했고 축구를 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반 학생 5명과 함께 응원을 했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혼미해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나왔을 때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지혜대 반이 있어요. 지혜대 반이 있는데 이 지혜대 반이 지금 축구를 하는 학생이랑 축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응원을 한대요. 그런데 응원을 한 사람들은 다른 반 학생 5명이랑 같이 응원을 했대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응원하는 학생이 되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응원하는 학생을 알려면 일단은 무엇을 해야 돼요? 이 GN의 반의 인원수에서 무엇을 빼요? 축구하는 사람들을 빼야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GN의 반의 학생 수는 25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축구하는 학생을 빼려고 봤더니만 문제에서 바로 주어졌어요. 아니죠. 어떻게 주셨어요? 11명씩 두 모듬으로 나누어. 여러분들 이 나누어라는 말에 집중해가지고 나누기 버린 학생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뜻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되나요? 아니죠. GN의 반에서 축구하는 사람을 빼야 되니까 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축구한 총 인원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11명씩 두 모듬이니까 1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11 곱하기 2를 뺍니다. 뺀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하면 누구예요? GN의 반에서 응원한 학생만 나오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총 응원한 학생이 몇 명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다른 반에 응원한 학생 수 5명을 더해야 되겠죠. 25 빼기 11 곱하기 2 더하기 5.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별로 필요가 없네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식을 썼을 때 25 빼기 11 더하기 11 더하기 5 이렇게 쓸 때는 괄호 어디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축구가 몇 명인지를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빼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괄호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안 쓰려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무엇부터 계산해요? 네, 이 곱셈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2, 그래서 25에서 22 빼면은 3이 되겠죠. 3에다가 다른 반 학생 5를 더하면 8명. 그래서 응원하는 학생은 8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장으로 된 문제이지만은 조금 그림까지 쓴 특이한 문제가 되겠네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6번 대화를 보고 지혜와 준기가 일주일 동안 이중뛰기를 모두 몇 번 했는지 나타내서 구해보세요. 여기 주어진 게 구하자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지혜와 준기가 일주일 동안 이중뛰기를 모두 몇 번 했는지. 그럼 주어진 건 어디에 있어요? 네, 그림이 있네요. 얘가 지혜고 얘가 준기네요. 지혜는 어떻게 했대요? 일주일 동안 매일 이중뛰기를 30번씩 했다고 하네요. 일주일 동안 매일 이중뛰기를 30번씩 했고요. 준기는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중 3일은 쉬고 나머지 날은 매일 이중뛰기를 50번씩 했어. 이렇게 됐네요. 자, 조건이 많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본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이중뛰기인데 이중뛰기를 모두 몇 번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여기에는 지혜가 한 것도 있고 준기가 한 것도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합쳐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지혜 따로 중기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혜는 어떻게 했대요? 일주일 동안 매일 했으니까 그럼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동안 이중뛰기를 몇 번씩 했어요? 30번씩 했죠. 월요일에도 30번, 화요일에도 30번. 이걸 총 몇 번 반복한 거예요? 7번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0 더하기 7이 되겠죠. 지혜는 이걸로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준기예요, 준기. 준기는 일주일 동안 3일은 쉬고 나머지 날은 매일 했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중뛰기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횟수 곱하기 날짜가 되겠죠. 준기도 마찬가지예요. 횟수 곱하기 날짜가 될 텐데 횟수는 몇 개예요? 50개네요. 50 곱하기 날짜를 바르려고 했더니만 바로 주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일은 쉬었대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럼 3일을 쉬었으니까 이중뛰기 한 날을 구하려면 이 7과 3을 어떻게 해줘요? 7에서 3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7 빼기 3. 근데 우리 지금 7 빼기 3에다 괄호 안 치면 어떻게 돼요? 50 곱하기 7부터 해야 되겠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림이 된다는 거. 다음 식을 합쳐서 써보겠습니다. 지혜가 한 이중뛰기 구하는 개수 30 곱하기 7 더하기 50 곱하기 7 빼기 3. 이렇게 되면은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괄호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7 빼기 3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부터? 곱셈부터. 30 곱하기 7은 7, 3, 21에도 0 붙여서 21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 곱하기 4는 200이네요. 그래서 지혜와 준기가 한 이중뛰기 개수는 모두 410개가 되겠습니다.